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공법 기초강의 1주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뭘 살펴본다 그랬죠?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시험 1, 2차 다 합쳐가지고 부동산 학개론만 그것만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법 과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학과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법학개론이라도 기본적인 공부라도 좀 하셨으면 법이 무엇인지 대해서 그래도 좀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진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이 100명 중에 아마 한 분 정도 빼놓고 나머지 한 99명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모았다? 법 없이도 사신 분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았다? 왜 그랬죠? 예, 저분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 왜? 법이라는 건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고 규제받지 않아도 살았다는 건 선량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법 없이도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맞나요? 예, 법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변호사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법을 모른다? 예,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왔으니까 법에 적용받지 않고 살아오는데 전혀 지장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그래야 법조문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먼저 법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거 삼수변이야. 물수자에다 이거 갈것자입니다. 법이라는 건 물수라는 뜻이다가 삼수변이라고 그러고 이거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죠. 이게 삼수변. 이걸 물수자라고 하죠. 이거 무슨 자죠? 이거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자죠? 갈것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 이걸 법이란다. 한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자, 잠시 철학적인 얘기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럼 법은 왜 물이 흘러가는 걸 법이라고 만들었을까? 이겁니다. 그럼 법은 왜 필요한 겁니까? 철학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면 법이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맞죠? 아, 이 세상 혼자 사는데 지멋대로 하고 살면 되지. 그걸 누가 터치합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규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사회 공동체라는 걸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럼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 사회 질서라는 걸 필요로 하죠.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남의 물건이 있어. 뭐 하면 되죠? 내가 갖고 싶어. 그럼 내가 가져가면 된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사회 질서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회 질서가 깨지고 말 겁니다. 그럼 그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왜 만들어 놨다? 사회 질서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물이 흘러간다고 법이란다? 무슨 말이죠? 법은 왜 존재하느냐? 자, 여기 좀 전에 말한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가다 보면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분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같이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욕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분쟁을 해결하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슨 방법?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다. 바로 뭐 하는 거죠? 자, 싸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하죠? 옥상에 올라가면 됩니다. 가서 뭐하죠? 맞짱 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한쪽이 이겼습니다. 상대방 올라타가지고 면상을 하는데 몇 대 때려놓고 야, 이거 누구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밑에 깔린 사람은 뭘 한다? 잘못하면 자기 죽을 것 같잖아. 뭐 해야 되죠? 네 거야, 네 거야. 그죠?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분쟁은 해결됐고 이긴 사람이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게 집단화되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왜 한다? 남의 국가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물자나 사람들을 자기 거로 뺏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게 전쟁 아닙니까? 인간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라는 게 결국
상대 국가하고 우리 국가, 우리나라하고 싸움이 붙었으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일으키는 거. 이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가 상대방 국가를 점령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분쟁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 해결은 양육강식의 세계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게 무슨 동물의 세계지 인간의 세계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인간의 세계는 그런 싸움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우리 뭐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물리적 해결 말고 평화적 해결 방법을 그 다음에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게 바로 뭐죠? 우리 법이라는 걸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분쟁이 발생할 걸 예견해가지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사전에 미리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규칙이 바로 뭐된다?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사람들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게 막혀버린 거죠.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가 그 의사소통이 막혀버리는 거. 그게 뭐죠? 그게 분쟁이 발생했죠. 그럼 그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뭐가 된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 그게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어떤 막힌 부분을 뚫고선 그걸 해결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자, 물은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죠? 천지개벽이죠. 그런 건 없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물은 항상 어떻게 흐른다?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그걸 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반드시 높은 데부터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하죠? 그걸 순리라고 하죠. 순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자? 순리대로 살자. 예, 주어진 운명은 순리대로 사는 게 그게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법이라는 건 막힌 부분에서 뚫어서 그걸 원래 갈 수 있는 방향, 원래 가는 방향으로만 그대로 흘러가도록 이게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순리대로 흐르지 않고 역행하는 건 그건 법이 아니고 악법입니다. 국민들을 구속하거나 탄압하거나 독재 정권에 쓰기 위한 이런 법은 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악법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소크린가 누군가가 그리스 철학자가 뭐라고 했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독재 정권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말랍니다. 그럼 민주국가는 어떻게 가르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따라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랍니다. 그게 민주국가의 제대로 된 법교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악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해야 된다?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법은 어디서 만들죠? 법률이라는 거. 법 중에서 특히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이놈의 국회의원들끼리 지들끼리 맨날 또 쌈박질하고 있으니 이게 또 해결이 되나? 맨날 싸워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국민들 세금만 축내고 있는 시충이들이 거기에 버글버글하게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법이라는 건 뭐 하는 법이다? 국민들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법인데 법은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대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긁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게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 이제 철학적인 건 여기서 끝나고 지금부터는 우리 헌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좀 전에 법이라는 건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법은 어떻게 존재한다? 첫째,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됩니다. 성문법,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죠? 이룰성자입니다. 성문법, 문서로 이루어진 법, 이게 성문법 이렇게 씁니다. 불문법이 뭐죠?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불문법,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이 뜻입니다. 그럼 문서화되어 있는 법, 그거는 뭐뭐 있을까? 크게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대표적인 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성문화, 문서화되어 있는 법 중에서 무슨 법이 있다?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이 뭐죠?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규정한 법이다라고 했고 선무법 중에 가장 높은 법입니다. 최상위법. 법도 위계질서를 갖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그 법들 중에서 성문화된 법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헌법이라고 하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다 뭐라죠? 그 법을 그걸 위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라고 표현하죠. 그 헌법이 가장 높은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결사의 자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또는 거기 보면 무슨 양심의 자유,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그런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죠. 또 하나 통치구조라는 건 뭐냐?
국가를 다스리는 조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뽑고 국회는 어떻게 만들고 사법부는 어떻게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또 감사원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은 어떻게 만드는지 국가를 다스리는 조직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헌법 밑에 뭐가 있다?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헌법에 들어가는 게 흔히 법률이라는데 조심할 건 법하고 법률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구분합니다. 가장 첫째 기본적인 거 법하고 법률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법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칠판에 써 있는 전부가 다 뭐죠? 이게 법이에요. 법입니다. 근데 그 법 중에서 특히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법률이 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법이라는 건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 성문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성문법 속에서 하나가 뭐다? 법률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표시해 볼까요? 법이라는 게 있고 법률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법 속의 일부가 법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이다 법률이라는 걸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법이 법률이고 법률이 법이고 이렇게 살아오셨죠. 왜? 법에서도 사셨던 분들이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법 속에 법률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춥니다. 첫째, 국회의 의결을 갖춰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여기 금배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법률이에요. 법을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 법률을 만드는 자들 그게 국회의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물론 처음에 그 입안에서 올리는 것들은 행정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반드시 그 심의는 어디를 거친다? 국회에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 본회의에서 그 다 이제 소위원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소위원회 본회의에까지 올라오면 그때 거기서 뭐죠? 땅땅땅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무슨 법원은 이번에 통과됐다고 땅땅땅 때려서 그래야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보낸다? 대통령한테 송부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그걸 송부받았으면 이걸 공포할 것인지 아니면 이 법률안을 거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다 되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심의하든지 거기서 폐지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 넘어온 그 법률안이 넘어온 걸 봤더니 내용이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럼 대통령이 그걸 공포합니다. 그럼 공포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법률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만들고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법률안이라고 합니다. 만들고 있는 중에는 법률안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때부터는 법률로서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법률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의결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넘겨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이게 뭐 된다? 법률이 되죠. 근데 법률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법률은 그럼 몇 개나 된다 했죠? 현행 2017년 11월 1일 현재 1416개나 되는 법률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안 써줄까? 1416개 되는 법률이 현재 존재하는데 그 1416개 되는 그 법률 중에서 자, 각 법률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더냐?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법률에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법률에다 규정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법률 중에서도 어떤 내용은 자주 개정할 것들이 있어. 그럼 자주 개정할 걸 어디에다 집어넣었다? 법률 속에다 집어넣으면요. 다시 개정할 때도 뭐 해야 되죠? 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 만들 때 공포하면은 그때도 국회 의결에서 대통령 공포하지만 개정 법률이 만들어지면 역시 국회에서 의결해서 다시 대통령이 공포해야 그게 개정 법률로서의 효력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국회 의결을 거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놈은 국회하면 뭐 하는데? 쌈박질하는 곳. 그럼 맨날 싸우다 보니까 심심하면 뭐죠? 안 해. 잃어버립니다. 법률이라고 만들어 놓고 올렸더니 싸우느라고 그 심의 안 하겠답니다. 엉뚱한 갖고 싸우고 앉아있지 이거는 뒷전에 밀려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거의 6개월 이상을 놀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여야가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맨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신문이나 뒤적뒤적거리고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점심 먹고 저녁 때 가면 그냥 퇴근하고 근데 또 아침에 출근했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놀다가 퇴근하고 이게 6개월 동안 국민의 세금만 축내면서 보좌관이라고는 앉아서 그냥 세월만 보낸 적도 수두룩합니다.
국회라는 데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법을 만들어야 될, 법률을 만들어야 될 그 국회가 쌈박질 안 하고 안 해버리면 바로 개정을 내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앉아있네. 그러면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받겠죠. 따라서 그렇게 너무 중요하지 않거나 국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나 아니면 자주 개정할 것은 굳이 법률에다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집어넣지 말자. 그럼 법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더냐? 법률에 제 몇 조 넣고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만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법률 여기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지 않고 그건 대통령에게 위임을 해서 대통령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네가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법률에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대통령령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법률에서 근거를 줍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돼 있는 그 법률은 다시 뭘 찾아봐야 돼?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이라는 걸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뭐라고 됐더냐?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다음과 같다. 그래갖고 그 대통령령이 그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 누가 만든 거? 대통령이 그 세부적인 걸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그걸 뭐란다?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령이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그 법률체 쭉 법률에 어떤 법률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이 사항 그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그 위임을 받아서 누가 대통령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면 이게 뭐가 된다? 대통령령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법률은 무슨 법 또는 무슨 것에 관한 법률 또는 무엇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만드는데 그 명칭은요. 무슨 법, 무슨 거에 관한 법률, 무엇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6개 법률 어떻게 돼 있죠? 6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도시개발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게 다 뭐죠? 그게 법률이에요. 근데 그 6개 법률 조항 속에 들어가 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말 나온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법인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령 하는 게 수룩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걸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 그럼 대통령이 만든 건 어딜 찾아보면 있을까? 주로 그 해당하는 법의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그 시행령에 그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 뒤쪽에 다시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보면 그 속에 법조항 중에 무슨 말이 나온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 정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찾고 싶으면 뭘 찾아봐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시행령 속에 제1조, 2조, 3조, 4조 쭉 나가면서 법률 제 몇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다음의 내용이다라고 그 시행령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체적인 건 어디 들어갔다? 그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그 뒷장에서 봅니다. 자, 그럼 대통령령만 있을까? 아닙니다. 법률에서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건 대통령 네가 만들어라 하면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굳이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답니다. 왜요? 이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건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된 행정각부의 장관이 만들어라.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건 장관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장관들이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 장관이 만드는 법을 뭐란다? 그걸 부령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어라 이겁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네가 법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뭔다? 부령. 장관들이 무슨 부 장관 이렇게 됐잖아. 그 부령입니다. 근데 뭐도 있다? 국무총리가 만들어라고 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라고 됐으면 그건 뭘 말한다? 국무총리가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총리령은 한
우리나라 전체 법 찾아보면 한 8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총리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융 파트에 관련돼서는 총리령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우리 어디에서는 없단다? 부동산에서는 총리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아까 140개 정도는 부동산 공법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 140개 되는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 법률 속에 들어가 보면 각 법률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대통령, 네가 세 번째 사항을 만들어란 얘기고 부령은 장관들이 만들어란다. 행정각부의 장했으니까 이게 장관들이죠. 장관이 이러이러한 세 번째 사항은 만들어라고 장관한테 우임해서 장관이 만드는 건 부령입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으면 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장관이 만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냐. 그 구체적인 건 어디 찾아봐라? 해당하는 그 법률의 시행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됩니다. 그건 시행규칙이라고 됐죠.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보면 뭐 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고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뭐가 들어있다?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에 밑에 뭐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다시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쪼르륵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찾고 싶으면 그 법률 클릭해보면 법률이 쫙 나오고 시행령이라는 걸 찾으면 시행령에 관련된 대통령에 관련된 그 시행령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은 그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거기 1조, 2조, 3조에서 쭉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보면 된다. 그때 법률에 우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또는 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요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명령이라고 한다. 요 명령이란 말도 기억합니다. 누구의 우임을 받아? 법률에 우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총리, 장관이 만드는 법 그걸 합쳐서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명령이라고 하죠. 그때 이 법률하고 그 명령하고를 합치면 뭐죠? 법률하고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인 요 명령을 합쳐버리면 이 셋을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쳤다. 법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는 어디까지가 시험범위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부동산권 부분 아까 6개 법률만 시험범위라 그랬죠. 그럼 6개 법률 중에서 자,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이것만 시험범위일까? 아닙니다. 그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은 총 1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144개 조문 이것만 시험범위냐?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있는 이 시행령 있죠. 이건 134개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34개 되는 그 법조문 그것도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런 건 여기 찾아보면 그 법률에 찾아보면 또 이런 건 국토교통부를 정한다 그랬죠.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 사항까지는 그건 37개 조문으로 있는 시행규칙에 37개 조문이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이게 다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시험범위가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들어가면서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요것까지 셋이 전부 다 뭐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험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안 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안 내고 뭐라고 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거 틀린 걸 고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문은 지문은 몇 개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사지선다가 아니라 오지선다라고 합니다. 사지선다는 뭐죠? 1, 2, 3, 4 네 가지 중에서 옳은 거 하나 골라라. 이게 사지선다라고 하죠. 오지선다는 1, 2, 3, 4, 5 다섯 가지 그 지문 중에서 옳은 거 하나 골라라. 그게 오지선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지선다식으로 다 시험 문제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 했죠. 근데 우리 시험은 5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지선다인데 그때 그 내용에 보면 그때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고 그랬죠? 법령이라고 했으니까 그 법령의 시험범위니까 그 5개 지문 속에 보면 법률에 들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만 지문으로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 있죠? 그것까지도 5개 지문 중에 들어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법률에 있는 조문만 나는 게 아니다. 시행령에 들어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 들어가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내지 않고 법령이라죠. 그래서 국토위계미 유명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또 도시개발법 이렇게 안 내고 도시개발법령상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또 건축법령, 주택법령, 그다음에 농지법령 이래서 법이라고 쓰지 않고 법령이라는 말을 뒤에다 붙이는 이유는 법률만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라 요거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그 내용들까지도 시험 범위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세부적인 것도 시험 문제 내니까 그중에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그렇게 낸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법률에서부터 하나의 법률인 법률만 내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요. 그 밑에 뭐도 있다?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조례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누가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도 표현해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표현하죠. 그럼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뭐 있었죠? 광역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있었죠. 그래서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행정조직을 애우지 않으면 말기 못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 자들을 뭐라 부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고 그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법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뭐란다? 그걸 조례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럼 조례라는 건 또 왜 필요할까요? 자, 어떤 내용을 어떤 지역마다 특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다. 각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용했다. 저쪽 지역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역마다 다르게 자기들 지역에서만 그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법, 자치법규라고 해서 그걸 조례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조례라고 하죠. 그래서 조례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어떤 내용에 관해서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서울특별시 조례를 받았는데 내가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이번에 인천 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때는 인천 가서는 인천광역시 조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경기도 가면 경기도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수원시 가면 특히 경기도 조례를 또 보면서 동시에 수원시니까 수원시 조례까지 확인하셔서 수원하고 오산하고 똑같을까? 아니에요. 오산시하고 수원시하고 똑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 흔히 뭐라고 하느냐.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울 가면 대한민국법을 따르면 되는 거고 서울법을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서울 가면 서울법을 따라라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그게 조례예요.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으면 그걸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례라죠. 그럼 조례는 시도에서 만들면 시도조례라고 하죠. 아까 시도가 어디죠?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합쳐서 시도라고 했으니까 그 시도에서 만드는 건 시도조례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인 시군구에서 만들면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만드는 건 그건 뭐가 된다? 시군구조례라고 하죠. 그래서 시도조례는 누가 만든다? 시도의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의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라는 게 있죠. 이때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를 시도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있고 경기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도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시도사들이 공포하면 시도조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쫄따구들 시군구의회에 의결을 거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여기 구로구 의원들 있죠. 구의원들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성남시 같은 데만 성남시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또 저기 연천군에 가면 연천군 의원 있죠. 이 사람들을 묶어서 시군구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시군구 의원들이 모여서 시군구 의회에서 지들끼리 의결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포하면 이건 시군구 조례가 됩니다. 근데 이건 행정조직에 따라서 시도조례, 시군구 조례로 나눈 것이고 행정조직 말고 내용에 따라서 나누면 자
도시계획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럼 도시군계획조례를 한다. 건축과 관련된 건 건축조례를 한다.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조례 같이 명칭이 또 따로 붙습니다. 우리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와 같이 법률도 각각의 명칭이 있죠. 똑같이 조례도 뭐한다? 뭐에서 관한 조례, 무엇에 대한 조례. 그 명칭이 무슨 조례, 무슨 조례, 무슨 조례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조례 제일 많이 나오는 조례입니다. 그 밖에 건축법에서는 건축조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조례, 건축조례 이런 건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따로 만들고 건축과 관련된 조례를 따로 만드니까 그때는 그 지역에서는 그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다 그랬죠. 자, 그래놓고 불문법은 관습법도 있고 조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라는 건 우리나라는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문법으로서는 두 가지만 인정한다. 관습법하고 조리라는 두 가지만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습법 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건 민법 시간에 우리 교수님들이 민법 시간에 설명할 거니까 우리 시험하고는 별 관계 없으니까 이건 부동산 공법에서는 몰라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만 정리하자? 성문법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하자. 자, 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인간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걸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규칙. 이게 뭐다? 법이다. 법은 문서화되어 있는 성문법과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관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불문법 둘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성문법만 중요하죠. 이때 성문법은 헌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중에 최상위법이 무슨 법이다? 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구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두 번째, 법률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송부해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게 뭐가 된다? 법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바로 법률입니다. 그럼 이 법률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무슨 법, 무엇에 관한 법률, 무엇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식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률 속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면 1조, 2조, 3조, 4조 쭉 법조문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무슨 말이 나온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그런 말들이 들어있다. 자, 그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모든 시시콜콜한 내용을 다 그 법률 속에다가 다 집어넣지 않겠다. 일부 자주 개정되거나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법률에다 만든다는 건 그건 나중에 개정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맡기자? 그걸 집행하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대통령이나 또는 해당 행정각부의 장관들한테 위임을 해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만드는 법을 한마디로 뭐란다? 그걸 명령이라고 하고 이 명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건 대통령령, 장관들이 만드는 건 무슨 부령이라고 표현한다. 국토교통부령 하면 국토교통부령이 만드는 법을 말한다.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 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찾아봐야 대통령령이 있을 거 아니야. 즉 대통령이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대통령 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한 그걸 뭐란다?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속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은 어딜 찾아봐라?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걸 찾으면 그 속에 들어있다. 또 법률 같은 데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됐으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으라는 얘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서 정리한 그거는 어디 들어있다? 국토위계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라는 걸 찾아보면 그 속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행령, 시행규칙이 꼭 모든 대통령령 또는 무슨 불령이 다 시행령, 시행규칙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밖에 나머지에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택법 같은 데는 시행령만 있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 불령으로 만든 게 두 가지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대통령령은 해당하는 법률에 하나만 있는 시행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뭐 이래서 규칙이 꼭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법 시행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하나 떠 있어요. 그래서 규칙만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불령이 나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디 들어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건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불용으로 정하는 건 해당하는 법률 시행규칙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끝날까? 이거는요. 전국적으로 정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법이 아닌 한 원칙은 전국에 정되죠. 그런데 뭐도 만들어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만드는 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을 말한다? 조례라고 한단다. 그럼 조례는 뭐뭐 있죠? 시도사가 만들면 시도조례, 시도지사들이 만드는 조례, 시도조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드는 건 시군구 조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도시군계획조례,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조례,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조례 등등 명칭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의 체계는 이런 식으로 한다.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좀 있으면 이제 법주문에 관해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을 찾고 싶으면 어딜 찾아보자? 예, 법제처라는 데를 들어가면 됩니다. 법제처라는 걸 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켜놓고 법제처 하고 쳐보십시오. 그럼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땅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이 화면이 법제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이 중에 여기 보면 국가법령, 생활법령 뭐 쭉 이렇게 해서 삥 둘러서 뭘 만들어 놨어. 우리는 이 중에 뭐만 쓴다? 요 국가법령이라는 것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이라는 걸 뭐한다? 클릭, 이걸 딱 누릅니다. 땡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국가법령 땡 누르면 뭐 된다? 땡 이 화면이 다시 뜹니다. 그건 들어가면 여기 뭐가 나온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이 가운데 이 판이 딱 뜹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뭐라는 얘기야? 찾고 싶은 법을 여기다가 타이핑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찾고 싶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하고 이렇게 치란 얘기입니다.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뭘 누른다? 이걸 다시 클릭하고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땡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이 주문들이 쫙 하고 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눌러서 이걸 땡 하고 누르면 이게 뭐야? 지금 뭐 돋보기잖아. 이 돋보기로 보는 거야. 이게 돋보기 같아요. 돋보기라는 걸 딱 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해서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찾고 싶은 걸 그 내용들을 거기서 검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만 설명드리죠. 이게 여러분들 찾는 법령은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 법조문의 작성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법조문에 들어갔어. 그럼 법을 실제로 들어가 봐. 무슨 법만?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자, 모든 법은요, 뭐로 만들어지죠?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조문 형식으로 만듭니다. 이걸 뭐란다? 조문, 몇 조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면 이런 조자가 들어가는 이런 조자가 가지조자이고 조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랬었죠. 조자가 들어가는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모든 법은 다 거의 그래. 제 몇 조, 제 몇 조, 제 몇 조 이런 식으로 조문 형식으로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열어보면 제1조 해가지고 괄호 열고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각도 조문마다 그 조문에 해당하는 제목을 또 거기다 또 꼭 달아놨어요. 그래서 1조 해놓고 괄호치고 목적, 제2조 해놓고 정의 이런 식으로 각 조문마다 자 26조 도시군 관리계 입안의 제한 여기 제 몇 조 하면 그 조항마다 그 제목이라는 걸 원래는 달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 해놓고 뭔다? 이 법은 뭐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태반이 법마다 제1조는 거의 목적이야. 이 법을 왜 만들었지? 이런 목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제1조 목적 해놓고 이 법은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을 말하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안 외워도 되는 목적이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만든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지금 보는 게 무슨 법이죠?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앞으로 줄여서 국토법이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죠? 제1조 이렇게 만듭니다. 또 제2조 이렇게 만들고 또 제3조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럼 각 조문마다 여기 뭐가 붙는다? 보통은
제목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제 144조 이게 벌칙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게 벌칙이 꼭 들어있습니다. 공법은요, 국민들 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규제를 어긴 국민에게는 반드시 뭘 한다? 처벌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이런 처벌하는 벌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44개 조문이 이게 원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 법은 원래 만들 때는요, 편, 장, 절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편장절이라는 걸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국토위계미 이용해가람들은 편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몇 장으로 나누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위계미 이용해는 장으로 나누죠. 그래서 제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얼마가 그냥 제12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총, 그래서 총설이라는 게 총칙이 나오고요. 그래서 총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12장이 이게 벌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총 12장까지 나눠지는데 편은 없습니다. 그럼 편은 무슨 법에 있다냐? 예를 들면 상법 같은 데는 편이 나눠집니다. 무슨 편에 갑니다? 상법이라는 걸 가보면 상법은 더 크게 나눴어. 그래서 총 6개 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1편 총칙, 제2편 그래서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이게 보험이라고 돼 있죠. 제5편 그다음에 해상, 제6편 그다음에 6편이 항공운송 가지고 총 6개 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1편, 2편에서 이거 편으로 나누고 제4편이 바로 무슨 편이다? 그게 제4편 해놓고 이걸 보험이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냥 보험계약법이라는 거야. 제가 현재 강의하는 중개인 게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바로 이건 편 제4편까지도 들어간다. 근데 무슨 법은 국토위계미 이용하는 아직 편에 관해서는 나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1장, 2장, 3장, 4장에서 총 12장까지 이렇게 장으로 나눠져 있고 절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또 절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여러분들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1조부터 쭉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몇 장, 몇 장, 몇 장, 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건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장 해놓고 제1조 아닙니다. 제3장이라고 해서도 1조가 아니라 이 조문은 순서대로 그냥 쭉 내려가고 제3장, 예를 들면 67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이게 새로 제1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법률은 일렬로 다 몇 조문을 이제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장이나 편이나 장이나 절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기 와볼까요? 제 몇 조 볼까? 제 26조 가봅니다. 그럼 국토위계 및 이용해관험들 제 26조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제 26조에 가보면 뭐라고 됐더냐? 아직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야. 형식만 봅니다. 그럼 제 26조 가봤더니 도시군 관리 위반에 제한해놓고 여기 동그라미 1 하고 됐죠? 요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을 뭐란다? 제1항이라고 말합니다. 요 동그라미 1을 뭐란다? 제1항. 그러면 제26조 제1항 이렇게 읽습니다. 동그라미를 뭐라고 읽는다? 항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제26조 제1항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는 건 그건 제26조 그 다음에 제2항 이렇게 표현하겠죠. 제3항, 제4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먼저 제 몇 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나오는 건 제 몇 항, 제1항, 제2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제1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동그라미를 제1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이와 같다. 그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이렇게 됐죠. 뭐라 됐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라고 됐습니다. 그럼 다음 각 호 했으니까 호가 뭐죠? 이거 제1호, 제2호, 제3호 이게 각 호라 이 소리입니다. 호라는 건 따라서 제 몇 조 속에 제 몇 항이 들어가고 다시 몇 항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1항, 2항, 3항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은 저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26조 해놓고 제26조 제1항 그중에 1항 속에 다시 뭐 들어있다?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렇게 해서 1, 2, 3 그래서 1, 2,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다시 제3호에 가보니까 뭐가 돼 있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아까는 각 호라고 썼죠. 지금 뭐라죠? 강목이라고 됐습니다. 그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 가목이나 나목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엇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술하는 순서는 제 몇 조라는 게 먼저 나오고 제 몇 조 다음에 제 몇 조 제1항이라고 하고 제 몇 조 제1항 제1목 제1호 2호 3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자 몇 조 몇 항 몇 토 3호 제 가목 다음에 나목 가목 나목이라는 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지금 써놓은 게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야. 참 법조문이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제 몇 조, 그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 1을 뭐란다? 제1항. 동그라미 1을 제2항. 동그라미 3을 제3항이란다. 그럼 동그라미 1에 들어가 봤더니 동그라미 1에 다시 또 이거 1호, 2호, 3호라서 이건 호라고 있는다. 1호, 2호, 3호라서 그때 호자를 붙인다. 그 다음에 3호에 갔더니 다시 또 나가 나오는데 이건 뭐죠? 가목, 나목이라고 있는다. 그때는 그건 목자를 붙인다. 그래서 조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자가 있어요. 그건 항자 들어가는 거죠. 제1항.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이거 호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목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조항, 호, 목 이렇게 씁니다. 조항, 호, 목 이렇게 따르죠. 조항, 목, 호 이게 순서대로 쓰는 법은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 몇 조, 제 몇 항, 제 몇 호, 제 몇 목. 그래서 조항, 호, 목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제 가목, 가목, 나목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 26조 제1항, 제 26조 제1항, 제1호. 그 다음에 제 26조 제1항, 그 다음에 3호 가목이라고 있는다. 이렇게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 이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요. 제 몇 점, 제 몇 항, 몇 호, 몇 목,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놓은 게 있어. 이게 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찾아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 33조에 가보니까 뭐라 돼 있다냐? 삭제라고 돼 있습니다. 제 33조에 가보면요. 그냥 삭제라고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럼 삭제라는 건 뭐죠? 폐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국토위계 및 유형의권문제를 제 33조에 나오던 내용은 이제는 필요 없어졌으니까 없애자. 그리고 삭제된 날짜를 거기다 써놓습니다. 2013년 7월 16일 삭제됐죠? 2013, 7, 16 이렇게 써놓으면 2013년 7월 16일 날 33조에 있던 내용들은 없어졌구나. 그럼 없어졌다고 해서 이 33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33조는 그냥 두고 내용만 삭제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 38조의 제 2항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더냐? 자, 여기 제 38조의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38조하고 38조의 2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물론 이 앞에는 뭐가 나왔죠? 이 앞에는 38조, 제 38조라는 게 그 위에 있고 밑에 제 38조의 2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를 갖을까? 자, 다시 일로 와봅니다. 칠판으로 와보세요. 뭐가 들어있죠? 제 38조라는 게 있다 그랬죠.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 38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제 39조라는 게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순서대로 38조 다음에 39조에는 뭐가 나왔더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건 나중에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39조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들어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더냐? 중간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다가 중간에 뭐가 만들어지더냐? 도시, 자연, 공원, 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새로 하나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이러한 구역을 신설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다 신설하면 좋을까? 요거 38조하고 39조 사이에다가 요걸 새로운 조문을 새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죠? 38조 해놓고 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새로 만드는 걸 뭐로 만들면 돼? 39조 하라고 해놓고 다시 39조 했던 시가와 조정은 이건 40조라고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만듭니다. 법을 만들 때는요. 그럼 새로 만드는 건 뭐죠? 가운데 끼워 넣기랍니다. 38조하고 39조 사이에 끼워 넣기 해서 요 끼워 넣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 제 38조의 2라고 요렇게 끼워 넣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도시자연 공원구역하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조의 2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38조 밑에다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다. 그것을 끼워 넣기 한 것이 바로 38조의 2입니다. 이 밑에다 하나 더 끼워 넣고 싶으면 제 38조의 3라고
끼워 넣기면 되고 138조의 4라고 순차적으로 가운데 끼워 넣기 하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139조는 아니야 원래 있던 39조 시가와 주정구역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조문을 내려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삭제되는 건 없어지는 건 몇 조라는 33조는 남겨두고 거기다 삭제라고 쓴다 그랬죠. 새로 추가되는 것들은 이렇게 끼워 넣기는 몇 조의 1하고 들어가죠. 이때 조심할 건 38조하고 38조의 2하고는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이에다 새로 집어넣었을 뿐이지 38조하고 39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가운데 끼워 넣기로서 새로 들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시 돌아서 38조의 2라고 봤더니 그게 뭐 되죠?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이거는 38조와 39조 사이에다가 끼워 넣기 한 것이 제38조의 2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총 몇 조까지 나간댔죠? 144조, 제144조까지가 국토의 개미 융해관문들은 벌칙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가보면 뭐가 나오더냐? 다시 부칙이란 말이 각 법률마다 맨 밑에 마지막 부칙이라는 걸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뭐죠? 제1조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시행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정되면 개정된 부칙이 또 그 밑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칙도 무지하게 많아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개정될 때마다 부칙이라는 게 붙죠. 그래서 이 부칙은 언제 개정된 거? 2017년 4월 18일 날 개정된 법률에 관련된 부칙이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2018년 4월 18일 날 대통령이 공포를 한 거야. 근데 시행은 언제 되냐? 부칙 제1조에 보면 거기 이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이 법은 뭐한 날부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공포는 언제 했죠? 2017년 4월 18일 날 대통령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아니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1년이 경과하면 며칠입니까? 2017년 4월 18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되죠? 당연히 2017년에서 1년 가면 18년 몇 월? 4월 18일 하면 맞을까? 아닙니다. 4월 18일이 아니라 4월 19일입니다. 왜 18일이 아니고 19일일까? 우리 민법을 배우면 계산할 때 기간, 민법에서는 여러분 셔법에는 안 들어가. 기간은 안 들어가죠. 기한은 부간으로서 셔법에 들어가지만 기간은 아마 셔법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기간에 보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공포한 4월 18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럼 4월 19일부터 계산하거든요. 따라서 4월 19일부터 시작해서 2018년 4월 19일 날 이때가 바로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고 1년이 경과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요 개정된 내용은 그때부터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제9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규정한다 이 뜻입니다. 모든 개정되는 법률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다만 제26조 제2랑 제3호 보세요. 제26조 제2랑 제3호라고 돼 있죠. 어디 있습니까? 아까 여기 제26조 예, 제26조죠? 제2랑 요거죠? 26조 제2랑 제3호 어떻게 하죠? 요거네 3호 이게 3호 했잖아. 그럼 3호에는 뭐 있죠? 가나 두 가지 과목 나목이 있잖아. 이 가나 요 두 가지 내용은 어떻게 될까? 그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됐잖아. 그럼 공포한 날이 언제죠? 2017년 4월 18일. 바로 올해 이미 4월달 1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 뭐까지 그 하나만이 아니고 요 과목 나목 요것만이 아니고 그 밖에 나머지들 제29조에 가는 것, 30조에 가는 것, 84조 제3 본문 및 103조 이런 것들이 다 개정된 이 내용들은 언제부터 시행된다? 2017년 4월 18일 공포했던 그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그거 이거 빼고 나머지 개정된 내용들 이거 빼고 나머지 개정된 내용들 또 여러 개 있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된다?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범에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뭘 찾아봐야 돼? 반드시 부칙을 보고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찾아서 이게 시험범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법은 어떻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 요거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하죠. 법이라는 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법 만드는 것까지 보려니까 머리 돌아버리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떤 책은 이런 걸 그냥 써놨거든.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뭐 제 몇 조 몇 항 몇 호 뭐 몇 목 이런 것들이 막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법을 만드는 형태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두면 나중에 법주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법주문 작성 순서 보자. 무슨 법만 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찾아보자. 그건 제1조부터 144조까지 나오는데 제1조는 대부분이 뭐죠? 이 법을 왜 만드는지 제적 목적 바로 이 제1장 총칙이라고 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만든 이유가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을 한다. 그리고 그 중에 26조에 가보니까 뭐가 나오죠? 제26조 제1항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1항 속에 다시 뭐가 들어간다? 제1호, 제2호, 제3호라는 내용이 나오고 다시 제3호에 가보니까 감옥, 남옥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읽을 때는 요 마지막 읽는 건 어떻게 죠? 제26조 제26조 몇 조야? 이게 제1항이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2항이 하나. 제26조 제1항 몇 조? 제3호의 감옥이라고 부른단다. 제26조 제1항 3호의 감옥. 이건 감옥, 남옥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읽는 건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것. 근데 33조 가니까 뭐 했다? 내용이 없습니다. 왜? 삭제됐습니다. 2014년 7월에 없어졌다. 그러면 제33조 삭제라는 말로 없어진 건 그렇게 표현한다. 반면에 끼워 넣기 한다. 38조와 39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하나 집어넣고 싶으면 그때는 제38조의 2라고 해서 38조와 39조 사이에 끼워 넣기 하는 건 제38조의 2 또는 38조의 3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할 때는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된지는 언제 찾아봐라? 이 새로운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은 부칙을 찾아보시면 그 밑에 있는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거기 언제부터 시행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 다만 단서 들어서 이런 건 공판 날부터 시행된다. 어떤 것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그런 그 시행일에 관련된 건 부칙 제1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머리가 돌아볼 수 있죠? 그래도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